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의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어. 사고는 제4호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시작되었지. 폭발은 방사성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했고, 이는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어. 사고의 원인과 발생 과정. 당시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제4호 원자로의 안전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어. 테스트는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원자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설계 결함과 운영 실수, 그리고 안전 규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어. 결국 원자로가 폭발하게 되었지. 폭발 직후 원자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어. 화재가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더욱 멀리 퍼지되었고, 방사성 구름은 바람을 타고 유럽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지.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방사선에 노출되었어. 사고 직후 발전소 직원들과 소방관들이 즉시 대응에 나섰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방사선 보호 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당했어. 특히 초기 대응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군인들은 방사선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지. 사고 발생 몇 시간 후 소련 당국은 체르노빌 인근의 프리피아트 도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어. 4만 9천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이 과정에서 혼란과 공포가 만연했지. 당시 대피한 주민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환경 피해와 건강 영향. 체르노빌 사고는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 방사성 물질이 넓은 지역에 퍼지면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었고, 수많은 식물과 동물이 피해를 입었지. 특히 체르노빌 주변의 붉은 숲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붉은색으로 변했고, 이는 사고의 심각성을 상징하게 되었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지역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어. 갑상선암, 백혈병, 기타 암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수천 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수십만 명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사고 이후의 복구와 현재 상황. 사고 이후 소련 정부는 원자로를 감싸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사르코파거스를 건설해 국가적인 방사선 노출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르코파거스도 노후화되어 2016년에는 새로운 안전 덮개가 설치되었지. 새로운 덮개는 새로운 안전 감시 소NSC로 불리며 100년간 방사선 노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 현재 체르노빌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폐쇄 구역으로 남아있어. 이 구역은 반경 30km 내외의 지역으로 여전히 높은 방사선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일부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은 특별 허가를 받아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출시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교훈과 영향. 체르노빌 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어.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지. 또한 체르노빌 사고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어. 오늘날 체르노빌은 여전히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으로 남아있지만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체르노빌 사고는 우리에게 기술 발전이 반드시 안전과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 체르노빌 사고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정책과 안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야.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해.